안녕하세요. 계측공학 8장 온도 측정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7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 아날로그 전기 시그널과 그 다음에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신호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측공학 실습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8장, 그 다음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센서들에 대해서 한번 분야별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측정하는지 간략하게 아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전공은 이제 소음 진동 쪽이어서 오히려 이제 온도 쪽이나 유체 이런 어떤 뭐 이제 재료에서 이제 변형력 이런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원리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열팽창을 이용한 어떤 온도계, 그래서 그 온도계가 이제 액주 온도계, 그나 바이메탈 온도계입니다. 자, 액조 온도계는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유체 부피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가열이나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유체의 부피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팽창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바이메탈은 말 그대로 메탈을 이제 두 개를 붙인 겁니다. 두 개를 붙여서 두 개의 팽창률이 다른 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모양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 저항과 열전 온도계여서 이제 온도 차이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는 이제 열전 효과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져서 이 전류의 시그널이 달라지는 차이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사 온도계라고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질 자체가 그 공기이기는 한데 이제 광학으로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 빛 때문에 이제 빛에 의해서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로 이제 온도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열팽창을 이용한 이제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액조 온도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되게 요새는 또 요런 온도계가 또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끝에 이제 그 유리구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 유리구를 이제 입에 물거나 아니면은 저기 그 겨드랑이 사이에 이게 이제 그 착용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이제 체온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그런 수은 체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은 다 수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어떤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잠입수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여기까지 이제 온도를 뭐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간까지 쓰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이제 다 침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시키는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물 온도를 측정을 할 때 아예 담가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물 온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럴 때 이제 전부 다 전체 잠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잠입 수위에 따라서 아마 열 온도가 이제 전달되는 율이 다르고 또 부피도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눈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몇 도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온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메탈 온도계입니다. 자, 바이메탈은 이제 바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뜻인 거죠. 메탈은 이제 금속인 거고요.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금속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온도가 바뀌게 되면은 바깥쪽과 안쪽으로 휘어지는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점점 갈수록. 그래서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팽창률이 좀 더 넓은 거고요. 큰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팽창률이 A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그런 온도가 돼서 휘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인장이 둘 다 인장은 되지만은 A가 더 많은 인장이 되고 B는 A에 비해서 덜 인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 구부러지는 그 척도가 되겠죠. 그 척도에 따라서 이 온도를 측정하는 바이메탈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속을 이렇게 그 선형으로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마 다르게 이제 나선형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붙이는 경우에도 온도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눈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눈금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온도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금속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꼬여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꼬여 있었던 게 좀 팽창이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든지 수축이 되면서 다시 감기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저항 온도계라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의 특성이 달라져 전류를 바꾸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온도계가 바로 저항 온도계라고 그래서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라고 해서 흔히 약자로는 RTD라고 합니다. 자, RT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고체 금속선을 좀 씁니다. 그래서 뭐 세라믹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재료가 좀 되게 뭐 그런 등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저항과 온도의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좀 온도를 맞추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저항과 온도계를 이제 관계를 찾으려면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테일러 곱수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저항에 대한 함수인 거고 인풋이 뭐냐면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풋 아웃풋을 좀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시간 텀으로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되겠죠. 아래 이제 t라는 함수가 t라는 함수에서 t 플러스 제로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테일러 곱수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그냥 R0 그냥 온도의 변화가 없을 때의 기준 어떤 저항이 되겠죠. 기준 온도 저항이 첫 번째 텀이 되겠고 두 번째 텀은 온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값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은 온도 차이가 되겠죠. 델타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좀 많이 얻어서 2차는 보통은 이제 너무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큰 경우에는 2차까지 사용을 하겠지만은 본 경우에는 좀 식을 좀 간단하게 간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차피 이제 차수도 높기 때문에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1창만 쓰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창을 줄여서 쓰게 되면은 R0에 1 플러스 알파 T 마이너스 T0 그랬을 때 이 알파가 뭐냐면은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르는 저항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시점이냐면은 T가 T0일 때 그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T0는 보통 대기 온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기 온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준 온도들이 있겠죠. 실험에 좀 필요한 어떤 기준 온도들이 있어서 그 기준 온도들 대비해 가지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금속들, 이제 구리와 백금이 대표적인 금속이 되는데 이 금속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저항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항 온도계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자,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로
피스톤 브릿지라고 해서 이 저항을 4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달아주냐면은 알고 있는 저항 2개, 요건 2개가 알고 있는 저항입니다. 논이라고 할게요. 논 이거고, 한쪽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가변 저항을 달아줘요. 가변 저항. 그리고 RTD는 모르는 저항. 보통은 피스톤 브릿지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씁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쭉 바꾸게 되면은 어떤 시점이 발생을 하냐면은, 파란색으로 좀 적어 드릴게요. 이 가운데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가운데 바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 G가 뭐냐면 요게 전류계입니다. 전류계. 여긴 전압계라고 되어 있네요. 전압계도 상관없어요. 전류계, 전압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계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위에 상단에 있는 R2가 지나간 요 상단에 있는 요 포인트에 있는 전압과 아래에 있는 요 포인트에 있는 전압이 같은 경우에는 요 G 값이 0인 경우입니다. 이 VG 값이 0이었을 때. 왜 0이냐면은 이 가변 저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계속 바꿔주면서 VG가 0인 요 시점에 어떤 시기에 완성이 되냐면은, 물론 이제 이 방법은 키르이호프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키르이호프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각선에 있는 저항의 값을 곱한 게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1과 R3 곱은 R2와 RTD의 저항과 같다. 그래서 뭘 컨트롤 해주냐면 R어를 컨트롤 해준 겁니다. 그래서 R어를 계속 바꿔주다 보면은 전압이 0이 되는 시점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저항값은 같다. 이런 어떤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RTD를 어떻게 측정해주냐? 이제 이항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R2분의 R1, R3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이제 RTD의 저항 한번 볼게요. RTD의 저항은 아까처럼 온도에 연관이 있다라고 그랬죠. 온도에. 그러면은 원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출 거는 RTD의 저항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이 온도를 맞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온도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온도를 제한 나머지를 다 이항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은 어떤 식이 완성이 되냐? T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저항이 이제 어떤 저항,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예요? 이게 대기 기준 온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다 저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값과 그 다음에 알파값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뭘 측정해 주냐면은 온도를 측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RTD가 계속 바뀌겠죠. RTD도 계속 바뀌면은 어떻게 맞춰주냐면 R1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R1으로. 근데 R1을 뭐 손으로 맞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센서다 보니까 자동으로 맞춰주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등으로 온도가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한 원리로 서미스터라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온도계 이제 RTD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백금을 많이 쓰는데, 서미스터는 세라믹계.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도자기처럼 사기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라믹계의 반도체 계기로 이 온도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뭘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좀 고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자, 그래서 고온을 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관계는 뭐냐면은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아까는 선형적으로 올라갔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 자체가 비례의 식이 아니고 지수함수로, 그리고 t는 몇 곱수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미스터의 저항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또 온도를 측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서미스터의 저항을 가지고 이제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분할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전압과 전류계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저항에 대한 어떤 직렬 어떤 그 회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렬 회로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전지가 있고요. 이게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있고, R1이 있고, 그 다음에 RT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R1은 그냥 줄여가지고 E1,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 또, 전압이 걸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I가 흐르고 서미스터에 있는 저항,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R1분의 2R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넣어주시면은 서미스터의 저항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와 E1 그리고 R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서미스터의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저항을 토대로 뭐를 예측해 주냐면 온도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전압전류계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번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 자, 가변 저항을 이용하게 되면 가변 저항은 내가 입력하는 값이죠. 그죠? 입력하는 값이고 이제는 전압이 서미스터에 있는 전압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미스터에 있는 전압을 이용해 줘서 다시 또 RT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RT라고 하는 것은 가변 저항에다가 이 두 개는 뭐가 되냐면은 온도 그 전압의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 전압이 되겠고 서미스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RT를 예측해 주면은 T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원리는 이제 열전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한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열전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머커플이라고 그래서 자, 좀 금속이 상이한 겁니다. 두 개 상이한 금속 두 개를 가지고 전기도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식이냐면은 금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좀 붙였는데 이 붙이는 적합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온도 차이가 좀 발생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이 효과를 제베크 효과라고 지백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제 볼테이지가 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이 볼테이지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좀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울기가 뭐냐면은 이 형성되어 있는 금속들의 제베크 계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베크 계수는 아무래도 뭐 측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측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 온도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예측해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압을 알면은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베크상 계수는 실험으로 이미 구해놨고 전압을 계산하게 되면은 비례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온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열전대 원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다음은 복사에 대한 어떤 원리로 온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의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복사 에너지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상수는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슈테판 볼츠만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도의 4승을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복사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4제곱을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로부터 방사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제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좀 많이 보고요. 자, 적외선은 파장이 긴 거죠. 그렇죠? 자외선은 파장이 짧은 거. 그리고 주파수가 높은 거.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적외선은 이제 주파수가 좀 낮고요, 오히려. 파장이죠. 그렇죠? 파장이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측정해 줄 수가 있냐면은 복사 감지기. 그래서 렌즈나 초점 거울 감지기 요런 등등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빛 자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렌즈를 타고, 렌즈가 이제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는 안쪽으로 휘어집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오는 거는 모여지고요. 그리고 퍼져 있는 거는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가 되는, 투과가 되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오목 거울이 있어서 오목 거울에 의해서 오목 거울의 초점을 가지고 계산해 주는. 그래서 그 초점에 맞는 점에서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복사 감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되는 복사의 파장에 따라서 이 감지 감도가 좀 다르다라고 그런 점도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 반응 속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 감지기는.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사 온도를 좀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계라고 해서 이제 조사계라고 하면 태양의 조사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빛이 광학이 나오겠고요. 그 광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를 이용해 가지고 투과가 되겠죠. 그래서 투과가 돼서 직접적으로 서머파일 감지부에 받게 돼서 직접 복사가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 또 몸체에 튕겨져 나가서 반사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햇빛의 양을 측정해주는 그런 도구가, 계측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 적외선 서머 파일 센서, 뭐 이런 것도 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적외선 필터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거쳐서 이제 더운 쪽과 이제 뜨거운 쪽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고온계라고 해서 복사의 색으로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서 방출하는 어떤 복사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목표 어떤 광원이 있고요. 이 광원에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볼록 렌즈, 대물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또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휘어지고요.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고온 램프, 이 램프를 좀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램프에 또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좀 흐르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거냐? 이 접안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 필라멘트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라멘트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온도가 여기에 이제 또 이런 어떤 계측 장비의 0점 온도가 있겠죠. 그 0점 온도로 봤을 때는 이 필라멘트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0점 온도보다 좀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이 필라멘트가 또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배경은 안 보이고, 반대로 고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필라멘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꺼멓게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안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복사 온도 에너지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온도를 지금 복사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색 적외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한쪽과 다른 한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필터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파장이 다른 어떤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감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 여기 H가 아마 플랑크 상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와 그다음 파장, 그 다음에 이제 K는 이제 웨이브 넘버, 이제 파수가 될 겁니다. 파수, 그 다음에 빛의 속도, 광학 속도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복사 에너지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적외선 화상 카메라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또 코로나 19 또 그런 어떤 또 효과가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때도 이제 멀리서 이제 온도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이렇게 이용했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고온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도 레벨링을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레졸루션을 정해가지고 뭐 사람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50도, 한 35도, 뭐 6, 뭐
제가 어떻게 지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35도에서 한 40도로 지정했다라고 하고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이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노란색이 뜰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적외선 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또 온도를 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